심통방통 대화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연 들어보시고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9번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도움 말씀에 김숙희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숙희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어떤 사연인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건 권태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들이 즐겁지가 않고 아내가 하는 행동들이 예뻐 보이지가 않네요. 결혼 전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고요. 오랜 시간 구애를 통해 결혼까지 한 터라 저에게 권태기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특히 퇴근 후 함께 집안 정리하고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와 둘이서 가지는 맥주 타임이 너무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내와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둘이 있는 시간들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아내도 뭔가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고 괜히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까지 키우느라 고생하는 아내를 제가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무겁네요. 저도 제 마음을 다잡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권태기 극복 방법 알려주세요. 10년차 부부예요. 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오래 산 부부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권태기라는 걸 좀 겪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그 권태기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많이 싸우고 갈등하고 지금 위기 커플에게는 이게 편안한 관계고 평화롭다라는 증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아내가 하는 행동이 예뻐 보이지 않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맥주 타임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점점 하기 싫어지고, 네. 또 아내도 또 눈치까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지금 어쨌든 문제가 생겨나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된 어떤 그 이유들은 또 혹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못했다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아내가 싫다던가 밉다던가 이런 감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런 우리가 흔히 이제 권태기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부의 어떤 상담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슬기롭게 잘 극복한 그런 부부의 좀 케이스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만났던 부부 중에, 네. 이상하게 점점 이제 그 짜증이 나고,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하려고 하면 집안 이야기 때문에 또 싸우게 되니까, 서로 대화할 시간도 자꾸 없애게 되고, 네. 스킨십도 없어지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대방하고 함께 있는 게 싫다. 무조건 네네. 싫다. 그러니까, 비운 게 아니고 싫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부가 계셨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이 너무 싫으면 숨 쉬는 소리도 싫은 거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신 커플이 계셨는데, 네. 그 부부를 이제 상담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부부의 날을 좀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둘만의 시간을 좀 갖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단 하나 이제 조건이 있었어요. 네. 연애하는 기분이 되는데 집안 이야기는 좀 하지 않는 거를 이제 조건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집안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집안 이야기 안 하면서 부부의 날을 만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연애 때 두 사람이 집중했던 그 서로 이렇게 함께 했던 집중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연애 때. 네. 그때 뭐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러 다녔대요. 두 네. 분이.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부부의 날 때는 연애하는 기분으로 그냥 영화를 봐라. 그리고 집안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는 거로 해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참 지나서 이 부부가 오셔서
다시 집안 이야기 안 하면서 연애 때처럼 영화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서서히 대화의 시간을 좀 늘려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야기가 길어지고 밖에서 맥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서로 이제 영화 이야기만 이제 더 집중적으로 한 거죠. 아하. 그랬더니 연애 때 기분이 좀 되살아나고 그러면서 뭐 이제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서 정말 연애 시절에 했던 것을 집안이 아닌 밖에서 그렇게 뭐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어디 카페를 간다던가 바닷가를 간다던가 그런 추억이 담긴 곳에서 함께 예전 이야기를 하는 거, 아이들 이야기, 집안 이야기를 빼고요. 그러면 또 색다른 그런 기분이라던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입장에서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날을 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부부의 날을 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혹은 아내가 권태기 때문에 나는 밖에서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할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권태기 때는 이런 마음을 좀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좀 그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내버려두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싸우고 갈등하고 뭐 매일 이제 위기가 있는 커플들은 이렇게 좀 평화롭게 좀 지내보고 싶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이제 권태기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네. 생각도 또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턴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친밀감, 그리고 이제 왼쪽에 두 번째는 열정,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헌신, 책임, 요렇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요렇게 중심을 잡으면서 함께 있는 것이 이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권태기라고 하는 거는 열정이 서서히 이제 조금 식는 시기인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 나머지 두 가지 친밀감이나 아니면 헌신, 책임 이런 거로 좀 집행하면서 네. 조금 그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자기의 모습을 좀 본다든지 아니면 좀 본인이 어떤 너무나 이제 좀 어떤 장점 아니면 다른 모습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조금 집중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기가 원장님 말씀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또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혼자 좀 생각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서로에게 주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변하면 마음도 또 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편안하고 좋으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느껴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어쨌든 잘 견뎌내준 배우자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또 함께 또 기대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요. 예. 열정이 조금 사그라질 경우에 헌신의 마음이 더 든다면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더욱더 사랑으로 돈독해지는 그런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심통방통 대화 프로젝트 김숙기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장의 도움 말씀을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